네, 이번에는 바버라 F. 월터의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라는 부제가 붙어서 2022년 원작에 2025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아노크라시는 독재, 도 민주주의도 아닌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1974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테드 로버트 거 교수가 처음 쓴 용어입니다. 원제는 How Civil Wars Start and How to Stop Them 입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분출 중인데 21세기 내전은 과거와 매우 다릅니다. 자격 단원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반란 집단은 게릴라전과 조직적 테러에 의존합니다. 전 세계에는 60%의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고 그곳에는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선동가들에 의해 시민들이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증 편향의 시대는 견고한 알고리즘의 편향성 덕분에 점점 그 위세를 떨쳐가고 있죠. 소통이 안 되는 시대는 바로 그런 소셜미디어 영향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아도 평생이 모자랄 정도로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죠. 과거보다 더욱 소통 불가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런 현상은 심화될 것입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이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습격당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물의 일부를 점령하여 파괴하고 약탈했죠.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수백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 법원을 습격하여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기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폭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세를 불리고 있는 극우파들이 벌인 짓들입니다. 저자는 내전의 위험은 이렇게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보이는 국가에서 오히려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부분적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독재와 민주주의 혼성체제에서 내전은 일어납니다. 독재와 민주주의 중간 정도 되는 아노크라시 상태에서는 취약한 정부로 인해 내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제도적, 군사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내전을 부추기죠. 신속하고 대담한 개혁을 시도할수록 반대 세력에 의한 내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정치체 점수를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10 사이로 정한다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점수에서 내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행정부 제약이 완화되고 법치주의와 투표권 약화 등의 결과는 내전을 부릅니다. 20세기 초의 내전 심각성은 대개 이데올로기나 계급에 의해 야기되었지만 20세기 중반부터는 정치 집단보다는 인종이나 종교 집단 간의 내전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미얀마, 레바논, 스리랑카,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말이죠. 극단적 형태의 정치 양극화를 부리는 파벌주의는 아노크라시와 함께 내전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이유입니다. 정체성에 기반을 둔 완강하고 탐욕적인 정치를 부르고 사회 전반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파벌주의는 정권이 약해지는 순간 불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정치 과정에서 주류에 있다가 배제된 집단들은 폭력 성향을 보이죠. 특히 권력을 잡았다가 놓치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및 문화적 지위 상실의 결과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인구 변동으로 인한 토박이 집단의 지위 격하 역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희망을 잃은 집단에게 극단주의자들이 대안을 내놓으며 폭력의 구실을 제공하죠. 선거에 패배하거나 시위에 실패한다면 내전은 무르익어 매우 위험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빠른 속도로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입니다. 마치 판도라의 항아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소셜미디어죠.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트위터 등의 지금의 X 등의 사업 모델은 오직 자기 플랫폼의 사용자를 오래 묶어두어야 하겠죠. 그래야 큰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니까요. 고요보다는 공포, 진실보다는 거짓, 공감보다는 분노를 좋아하는 인간 속성을 이용해서 그들은 돈을 법니다. 행동 알고리즘의 강화는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직 사용자의 관심을 끌면 그만이죠. 분열은 고조되고 파벌이 형성되면서 모든 집단 사업가의
사업가의 꿈은 실현되는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소통이나 타협은 점점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확증 편향은 확산되면 보고 싶은 것만 보아도 다 못 볼 지경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습격으로 인하여 미국은 처음으로 아노크라시의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이나 군부 등 아직 미국에는 최후의 보루 몇 개는 남아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종족적 파벌주의를 부추기는 미국 역시 소셜미디어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전은 혼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게릴라전이나 테러가 지배적입니다. 민병대를 조직하여 무장하고 훈련하여 극단적 우파들이 활개를 치며 확산 중이죠. 1980년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내전 직전까지 몰렸다가 지도자들의 치유, 통합, 평화 설파로 인하여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한나라의 거버넌스의 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며 법치를 확립하고 표현, 결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 파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적절히 규제해야 합니다. 사실상 가장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공적 담론을 되찾고 중재하면서 시민과 공동체의 힘이 발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허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파벌주의, 기후위기, 소셜미디어 영향 따위를 딛고 일어서야 민주주의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산 내란의 여파가 아직도 한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시점에 비상계엄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내전으로까지 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치치에 대한 검토와 숙고를 요구합니다. 저자가 내세우는 내전 예방법 역시 강력해 보이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파고든 강력한 알고리즘에 대한 우리의 내용이 너무나도 취약한 탓입니다. 좋은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것을 한번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아직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12.3 내란의 여파가 지속 중입니다. 재판이 완전히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요. 아직도 그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거리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버버라 F. 월터의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한 번쯤은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정치 외교를 전공하려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